태평로는 조선시대 중국 사신이 묵었던 태평관이 있었다고 해서 예, 예. 생긴 이름이라고 하는데요. 예. 그 태평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. 그 일제가 그 태평로 도로를 형성하면서 훼손한 조선시대 건축물 이런 데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. 예. 태평로는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관이라는 그 중국 사신이 머무는 곳이 있어서 여기를 지명을 태평로라고 하는 겁니다. 위치는 지금 그 남대문 바로 옆에 있는 한국 그 뭐라 그러지? 대한상공회? 예. 상공회 상공회의소. 예, 상공회의소. 예, 예. 그 자리에 가면 표석도 이렇게 있어요. 여기가 옛날 태평관 터라 이런 표석도 있고, 그때 가면은. 그 자리가 이제 태평관이 있었던 곳이고, 일제 때는 남대문 소학교, 일본인 학교가 있어요. 일본인 학생들이 있는 남대문 소학교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요. 그 태평관은 원래는 처음 있었던 거는 그 고려시대 때 정동행성으로 있었던 겁니다. 정동행성 원나라 세조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머물렀던 곳이 정동행성인데 그것이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이후에 태조가 이름을 태평관으로 바꾸고 중국 사신들이 머무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서 태평관이 된 건데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조선 초에 그 태평관은 원래 우리가 이 사대문 안에는 묘를 못 쓰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못 쓰게 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첫 번째 어긴 사람이 태조 아닙니까? 태조가 제일 먼저 지부터 쉬운 말로 첫 초대 임금부터 그 사대문 안에 묘를 못 쓰게 했는데 신덕왕후 강씨가 네. 죽자 그 묘를 정동에다가 세운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? 그 흥천사란 그 원찰사도 세우고 가장 그 사대문 안에 가장 중심에다가 묘를 세운 건데 그래서 여기 정동에 지으면 그래서 이제 태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 자기 생모가 아니잖아요, 쉬운 말로. 그래서 그 묘를 저기 지금의 정릉으로 옮겼죠. 예, 그래서 그 원래 정릉이 있었던 곳은 정동이죠. 그래서 여기 이름도 왜 정동이냐면 처음 다시 동명 얘기 나오는데 정릉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정동입니다. 그리고 거기가 지금 성북구인가 성북구 정릉동은 정릉이 있기 때문에 정릉동이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태종이 이 신덕왕후 묘를 저 정릉으로 옮기면서 그 둘레에서 병풍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청계천에 광통교 지을 때 이 신덕왕후 묘에 있었던 돌들로 그 광통교를 건설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광통교 그 교각이나 이런 게 글씨 새겨져 있고 막 그림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이유가 그때 조선시대 때 여기 신덕왕후 강씨의 묘를 이렇게 했듯이 그 태평관도 그 2차 왕자의 난 1차인가 2차인가 왕자의 난 때 그 있고 그 정릉이 옮겨갈 때 그 거기 있는 걸로 태평관을 개축을 한 거죠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태평로라는 명칭이 있고 태평관 때문에 그래서 생긴 거고. 또 하나 태평로는 우리가 약간 그런데 태평로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은 길이 경복궁이 처음 정궁이었잖아요. 나중에 임진왜란이고 창덕궁으로 갔지만 경복궁에서 쭉 광화문에서 지금 광화문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게 6조 거리, 그 양옆으로 6조 2호의 병영궁 관청성들이 쫙 있었던 거고. 근데 바로 지금은 광화문에서 이 시청 앞까지 내려온 남대문까지 그냥 일직선이지만은 그전에는 일직선이 아니라 광화문 사거리에서 꺾어져서 밑으로 청계천이 이렇게 있으니까 꺾어져 갖고 종가까지 와서 남대문로를 통해서 이렇게 꺾어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남대문으로 가는 이런 구조고 그 길변에 유기전들이 쭉 서 있었다고 이런 거였는데 그 태평로가 처음 개설된 거는 고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. 일제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대한제국 그러니까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 그 경운궁에서 이제 이쪽 자기가 그 전에 머물던 창덕궁, 경복궁 이 일대하고 관통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태평로가 그래서 1897년도에 이미 대한제국 건설할 때
그리고 대한제국 건설하고 그때 이제 대한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85년도인가? 그렇죠? 95년도에 민비 을미사변. 민비 장례식을 대한제국 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잖아요. 그 태평로를 쓰려고. 그 태평로 장례 행렬 그 문제. 어쨌든 태평로가 그때 개설은 됐지만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그러다가 12년도 일제강점기죠. 그때 이제 확장을 합니다. 27m 폭으로 태평로가 확장이 되고, 그러면서 그때도 정확하게는 그때전에는 그 덕수궁 전각이 어느 정도 훼손된지는 자료인데, 사실상 이제 그 뒤로 크게 태평로가 두 번에 걸쳐서 또 확장이 돼요. 고종이 처음에 조그맣게 놨던 것이 1912년도에 크게 확장이 돼 13년도에 완공이 되고, 그 다음에 61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61년도에 또 확장을 합니다. 61년도에 확장을 할 때 경복궁 담장들을 없애고 덕수궁. 덕수궁 철책으로, 돌담이 아닌 철책으로 덕수궁 담장을 이렇게 했었던 거고, 그 다음에 68년도에 한 번 또 크게 확장을 해요. 이때 크게 확장을 하게 되면서 덕수궁의 한 3분의 1 정도가 축소되는 거고, 이렇게 크게 확장이 돼버리니까.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, 대한문이, 이 담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. 근데 문은 담장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담은 들어갔고, 문은 그대로 있고, 그래서 지금 저 경복궁 보면 동십자각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? 경복궁역에 그 동궐대인데 그게 서십자각은 없어졌고 동십자각은 있긴 있는데 경복궁에서 떨어져 있잖아요. 원래는 딱 각져서 맨 모퉁이에 있었던 건데, 이 동십자각이 여기 전차 개설하면서 이 도로를 내면서 떨어져 담장을 안으로 집어넣고 이것만 남은 거거든요. 대한문도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. 68년도에 한 16m 가량 떨어져 버린 거예요. 대한문과 그 덕수궁 담장하고. 그러다가 70년에 그걸 이제 지금 위치로 옮겨 놓은 거고, 예. 이러면서 80년대도 일부 확장이 됐고, 예. 그런 겁니다. 예. 크게는 처음에 87년도 도로가 뚫리고, 1912년에 크게 확장이 됐고, 그 다음에 해방되고 61년, 68년 이때 크게 확장이 된 거죠, 다들. 예.